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황당하고 개 황당하며 어이없고 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징역형을 사는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심 구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심 최종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도 같은 구형을 선고받아 또 검찰과 사법부가 같은 형량을 선고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재판이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개인 인식의 영역을 법이 심판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기억의 영역을 처벌할 수 없다는 명백한 법을 위반한 거죠. 저도 법률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 제250조 1항 이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 등의 출생지, 직업, 경력, 재산, 이 이제 후보자나 그 배우자와 관련되어 있는 개인적 프로필에 관련된 사안들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약간 결이 다른 행위에 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직업이나 재산이나 경력, 학력 이런 부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때는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데 그 규정에 한 십몇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돼서 행위라는 조건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열거된 그 허위 사실에 관한 사유는 한정적인 열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법에 규정된 사안에 관해서만 한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게 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디에 해당하냐 이게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실은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즉 구성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것을 행위로 만드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인식과 기억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행위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김문기랑 교유 행위가 없었다로 둔갑을 시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라는 그 발언을 교유 행위가 없었다로 바꾼 거죠. 행위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꼼수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를 들면 후보자 여러분이 대학교 때 홍길동을 몰랐다. 라는 이 내용을 마치 홍길동과 만난 적도 없다. 라는 행위로 둔갑시키는 거죠. 홍길동을 몰랐다라 홍길동을 만난 적도 없다. 이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김문기를 몰랐다를 김문기와 교유 행위가 없었다라는 행위로 꼼수로 둔갑시킨 것은 이거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 불이익을 주고 침익적인 그런 행위는 명확성의 원칙, 또 유추해석 금지 원칙, 또 애매하면 피고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원칙 등에 다 위반되는 이런 아주 권한 남용의 기소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은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 해당될 때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관념이나 생각, 판단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인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 선고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3월 26일인데요.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롭게 잘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 4개 중 김 씨와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은 거짓이라고 봤습니다. 또 백현동 부지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 역시 거짓으로 판단했는데요. 검찰은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고 김문기 씨 관련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란 사실을 알고도 당선을 목적으로 유리하게 발언한 게 명백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김문기 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한 건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일자를 다음 달 26일로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이전 재판 종료 이후 각각 석 달 안에 끝내야 하는데요. 즉 2심 재판부가 3월 26일 선고를 하면 석 달 뒤인 6월 말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될 경우 선거일은 5월 중순이 유력한데요. 대법원 심리속도가 이 대표 대권 행보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죠. 대법원이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는데도 한 달은 걸리는 만큼 대법원 선고는 대선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든 그 반대의 경우든 이 대표는 대법원이 한창 사건을 심리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서 국힘당이 대통령이 돼서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말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거지 끼워 맞추기 수사 기소였는데요. 이걸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검찰과 재판부, 또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내란 잔당무리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 거기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2021년 12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내서 마치 4명이 친한 사이라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원래 골프와 전혀 무관한 단체 사진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 목적 등을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시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허위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 버린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의 용도 변경 매각은 국가 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개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표와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서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을 해서 주겠다라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정작 백현동 부분은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먹고 짜깁기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 조항과 맨 마지막에 용도 변경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입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이 짜깁기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해도 이재명 대표가 국감 답변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한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협박을 받았다, 이 두 취지를 말을 후반부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말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또 이 백현동 부지를 특정해서 보낸 공문도 3차례나 있었습니다. 자, 대통령 주재회의, 청와대 비서관 주재회의, 여기에서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고 안행부의 이행 실적 점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을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했다라든지 협박을 당했다, 이것은 행위 주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은 동일합니다. 검찰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수송태로 공소장을 변경을 했지만 그런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일명 섀도우 복싱, 전문 용어로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내용만 판결문에 주구장창 넣은 셈입니다. 자, 아울러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한다 라면서 인용한 판례는 2024년 10월 30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진짜 취지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 판결처럼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동영상에 남을 것이고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조만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